첫 번째는 연구자이자 혹은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한쪽에 있다면 노동자이기도 한 두 개가 충돌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있고 전공은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윤병훈이라고 합니다. 학부 때부터 계속 사회학과였고요. 근데 이제 학부 때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 때는 이제 사회학과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았고 그냥 이제 들어야 되는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했고,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공부해보고 싶은 아니면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생겨서 대학원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사회학과를 가게 됐고요. 쭉 그냥 지금 한 전공을 계속 한 거죠. 네. 제 석사 논문 주제는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썼고요. 저는 완전히 그냥 평생 계속 제 덕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제가 학부 다니는 동안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이제 친구들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저랑 다르지만 되게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닮고 싶기도 했고 계속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비춰가면서 저를 계속 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말을 하거나 비슷한 톤으로 말을 하거나 비슷한 농담을 하거나 그때 경험들이 좀 저의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런 말을 할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걸 좀 보고 싶었고 그걸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참여 관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서 이제 학생들 사는 거 옆에 가서 같이 있고 뭐 기숙사에 같이 자고 뭐 행사 같은 거 같이 인터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 안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게 된 다음에 이제 학교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는 이제 저 나이 또래 예술인들이 어떻게 경제생활과 자기 창작을 저글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떤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걸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전략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한 노력을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어요. 석사 과정이 되면 범위를 좁히고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그 좁힌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학문 분야에서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자기 얘기를 하는 방법을 좀 처음 배우는, 그렇게 해서 석사 논문, 자기 이름으로 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면 석사 과정은, 석사 때까지도 약간 이제 좀 학생 실습하는 학생의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면 박사는 이제 길어지면 이제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 과정 동안 이제 일종의 생활인이기도 하면서 그 영역에서 자기 작업을 해나가는, 어떤 면에서는 창작자하고 좀 비슷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정원을 가꾸는 이런 일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도 다르고 속해 있는 분과에 따라도 되게 다를 것 같긴 해요. 아주 기초적인 해야 할 태스크들은 주는데 그 실제 일과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나를 규율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라도 나를 규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계속 그거에 실패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과를 이제 연구실 혹은 집이든 간에 하여튼 어딘가 공간에 앉아서 봐야 될 자료를 보고 공부해야 될 책들을 읽고 뭐 이런 시간이 한 30-40% 정도 있다면, 학기 중에는 그 비율이 이제 갑자기 뛰죠. 그게 있다면 이제 아까 말한 정원을 가꾸고 이런 시간이 한 덩어리가 있고, 아주 딱 분리되는 건 아니고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또 한 덩어리, 크게 보면 그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일과는 대충 그렇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들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딱 이렇게 요 안에서만 해, 이런 느낌이 좀 덜해요. 헐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바깥에서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걸 다시 자기 연구로 끌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석사 논문 쓴 그 학교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필진을 모집해서 이제 너머의 너머라는 뉴스레터 만드는 일을 그 학교를 졸업한 다른 친구 1명이랑 둘이 하고 있고, 지금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뿌듯함과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고 제 연구 대상이었던 작가분들은 아니고 그 퍼포먼스 예술을 하는 작가분들하고 같이 뭔가 전시 비슷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전시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팀을 꾸려가 보자 해가지고 하는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성격,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지내는 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기록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글로 쓰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해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대학원에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그렇겠거니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일의 내용 외에도 생애 단계를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늦게 밟아나가는 경향이 있죠. 물론 저도 돈을 벌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취직을 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지점에서 설명해내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연구자이자 혹은 공부하는 연구자 학생이자 한쪽에 있다면 이제 노동자이기도 한 그게 한쪽에 이렇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학술계 그 세 개를 굴리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제반 노동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수행하는데 이제 그 학계에서 학생 위치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제일 단순 업무들을 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 비중을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이게 자주 균형을 벗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스스로를 관찰, 연구, 조사해 본 결과 나한테 다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노동자이기 싫어 약간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업계에서 이런 노동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는 충족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제 안에 파편화된 제 안에는 이 정체성도 있는데 갑자기 이 정체성이 막 커튼을 찍고 나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수 처리나 하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버티기 힘든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고 싶은 그 정체화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파편화돼 있죠. 제 안에 그게 막 같이 섞여 있는데 때에 따라서 나는 이거였다가 저거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희끼리도. 왜냐면 이제 점점 자리가 줄고 교수님이 퇴임하시면 그 자리 안 뽑고 인기 없는 과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나가면서 이제 과가 작아지면 그대로 뒀다가 이제 융합학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줄이는 식으로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는 되게 즐거움이 있거든요. 일종의 창작자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 걸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그게 올라와 있고 이런 걸 보면 주는 그 성취감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주는 즐거움이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걸 지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씩이라도 안정적인 발판을 하나씩 더 마련해 나가면서, 그래서 박사과정 중에도 그리고 박사과정이 끝나고 어떤 형태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립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자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어느 순간 딱 보장됐어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더라도 그 일을 직업인으로서 내가 보람을 갖고 그냥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인문 그 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부터 굉장히 수리 통계적이고 굉장히 행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 조금 치우친 작업을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경제 생활하는 방식.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섞어가면서 하고요. 학교 안에 일인 경우가 있고요. 수업 조교를 한다거나 학과 운영 조교 그런 걸 한다거나 학회들에서 간사 업무 혹은 개별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들을 따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에 연구 보조원 같은 걸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래도 약간 내 관심이랑 관련된 걸 맞춰서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저는 주로 학교에서 하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고요. 네, 저축을 하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작고 귀여운 저축이라고 했는데 작고 귀여운 저축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크기는 그렇게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프로젝트나 이렇게 되게 단기적인 일자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맡아서 할 경우에 들어오는 부정기적인 소득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잘 모아두려고 하는데 엄청 잘 모이진 않고, 저도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대학원에 지금 이제 거의 5년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가는 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귀엽지만, 아무튼 작고 귀여운 저축을 모아서 뭐 이렇게 뭘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일단은 금융상품, 네, 작고 귀여운 저축을 할 때 청년 우대 해주는 그런 걸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청년 우대 뭐 이런 그 적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고 있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이 좀 묘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게 프리랜서도 아니고 4대 보험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대 보험이 되는 순간 장학금들에 제한이 걸려요. 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대학원생이라는 범주가 장학금이라는 형태가 있고 용역으로 받는 연구보조원,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주로 설정이 되니까 바깥의 제도들에서 대학원생을 특정한 집단으로 이렇게 찍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그런 농담을 저도 해본 적 있고 들어본 적도 있는데, 논문 읽으면 돈 줬으면 좋겠다. 이게 노동에 되게 가까워요. 실제로 해보면 육체 노동의 느낌을 주거든요. 하고 나면 막 아파요, 여기저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하는 활동 자체가 이제 어떤 성과이자 이런 걸로 나왔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수 있는 외국어로 된 문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책인데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런 거라거나 뭐 이런 일들의 경우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대학원생이 대중이 소비할 수 있는 지식 생산물 같은 걸로 이제 정리해서 소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번역하는 거라든지 이런 종류의 일을 사회에 한류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 뭔가 그런 모델도 있지 않을까? 이들이 하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지원의 이유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나?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일로를 저는 안 가봐가지고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대학생이면 다 무료였어요. 지원금 주는 형태에서의 청년은 점점 더 넓게 범위를 잡아가고 있는, 그래서 거의 뭐 30대 후반까지를 다 청년으로 보는 반면에 이제 그런 문화예술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진짜로 학생, 그때는 이제 대학원생이 이제 학생에서 빠지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직업인이고, 그 학생 바운더리를 이렇게 딱 끊어서 주는, 그게 좀 문제적이기도 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도 좀 흥미로운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데 같은 과에 막 이렇게 청년 연구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버퍼가 있으면, 제가 이것도 어디서 본 건데 인용을 해야 되니까요. 표절이 아니면 누구 건지는 몰라서 인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인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분을 줘야 되는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실패한 소비들을 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걸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인 그 지원 사업들도 보다 보면 헛으로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낭비의 여분을 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주는 신호라는 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어떤 성과를 내야만,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어야만, 뭐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을 주는 지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못 사도 되고, 산 다음에 뭐 안 맞는 거 쓰였어도 되고, 뭐 이런 신호를 주는 지원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 사회에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이 나라 안에서라면 어디든 그냥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해준다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전세 대출 지원을 받아서 이사를 했고요.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인 형태는 방에 가깝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게 많이 줄었고, 기간이 이제 픽스가 됐고, 마음의 안정성도 좀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을 구할 때는 채광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이전에 살던 집이 정말 잠깐 해가 들어와요, 아침에. 독립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옆집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게 되게 주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순간, 어느 순간에든 들릴 수 있다는 그 생각과, 그래서 이제 되게 잘 들리는 집에 살았을 때는 막 이어폰 끼고 있고 집에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되게 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욕구는 식탁과 책상이 분리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오랜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것도 너무 어려운데. 근데 사실 이걸 못 적었어요, 답변을. 구체적인 제도 말고 방향. 누가 뒷배를 해주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 학부 수업, 연구 실습 수업에 조교를 했었는데 여러 팀이 그 청년 부동산 문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얘기한 게 뭐였냐면 온전히 진짜 내가 온몸으로 나 혼자 부딪혀서 특히나 자기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부모님이 거기에 와서 같이 구해줄 수 있는지 그런 되게 귀찮은 그 감정적인 소모 없이 좋은 집 구하게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있는지 뭐 이런 게 되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진짜 혼자 나한테 사기치는 건지 알 수 없는 중개인, 그걸 모르는 상태에 온전히 나 혼자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불안감이 엄청 큰 것 같고, 그런 거를 해주는 공적인 지위를 가진 후견인 같은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 자체는 좀 많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저글링 하듯이 하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내가 한 번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제안이 또 언제 올지를 알 수 없고, 클라이언트가 되게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제 상황을 보고 일을 주진 않기 때문에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워라밸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더 중요하기도 하고 소진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되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저는 3대 7인 것 같고요. 별로 이렇게 막 제도의 지원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받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빠르게 바뀌는 과정을 좀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원으로서 제가 거기 기여한 건 진짜 1도 없는데, 예를 들면 페미니즘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장애, 지금도 여전히 대학원 사람들이 놓여있는 환경도 사실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학부 입학했을 때부터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 정말로 들이받아서 그거를 해냈던 사람들이 있는 걸 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 그리고 저는 되게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7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작업? 제가 쓴 글일 수도 있고 기록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처럼 그게 뭐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계속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박사과정에도 있고 하여튼 좀 됐다 보니까, 오래되지 않았지만 뭐 그리고 뭐가 좋은지 이제 대충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됐는데 어떻게 그걸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내가 한 건 다 막 이상하고. 대학원 생활 하다 보면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글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주는 지침이랄까? 안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안내는 없어서 이제 문제인 건데, 이게 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궤적을 안내해주는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로하, 저는 훌라 댄서 하야티입니다. 제 훌라를 내 안에 바다를 꺼내는 춤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바다가 다 다른 모양이고 다른 질감일 텐데, 그러니까 각자의 훌라를 존중하면서 이걸 찾는 기쁨을 느끼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